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1 중간고사 계획을 짜는데 월간 계획도 짰죠? 네. 그러니까 반복 10회를 기준으로 짰죠? 네. 이게 중심은 교재예요. 교재의 수준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수학도 그러죠? 네. 등급별 문제지가 있고 등급별로 올라가는 것처럼 반복을 10회를 하는 건데 이게 8회를 하던 6회를 하던 과목별로 차이가 나도 상관없는데 그 흐름 자체는 익혀야 돼요. 이렇게 반복을.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를 했는데 빠진 게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다 걸릴 수 있죠. 10회 반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빠르게 보고 점점점 뒤로 갈수록 테마로 좁혀가는 거죠. 이 좁혀가는 기준은 뭐예요? 학교 선생님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안 알려주면 이게 짜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표도 짰죠, 같이? 이거는 뭐예요? 특징이 고정된 시간하고 그 앞뒤에 빈 시간도 있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단위수를 맞춰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교육을 하고 있으면 이 사교육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대를 정해준 거예요. 우왕좌왕 안 하게. 자, 그 다음에 과목이에요. 이제 학습 순서하고 이건 점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몇 점이 나왔냐고. 그러니까 자, 영어는 어법 문제가 실제적으로 5개 낸다고 그러셨지만 실제 총 관련된 건 7에서 15예요. 독해를 다 하고 내용을 다 아는데도 어법 문제 쭉 떨어지니까 60점이 나오더라고, 애들이. 어법 약한 애들. 그러니까 그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 어법은 다시 다 해야 돼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리. 그런데 영어가 1단원 나가고 2단원 안 나가고 3단원 나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1단원, 2단원. 에? 1, 2단원. 그러면 1, 2단원이면 1, 2단원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얘기해줘야 돼요. 네. 저번에 1, 2단원 했더니 2단원 빼고 1, 3단원 나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이번에 책이 다 엉겨가지고 응. 모든 학교 다 1, 2단원 나와. 1, 2단원 모든 학교가. 다 나가요. 중간고사 1, 2, 3, 4, 5, 6, 7, 8.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 모든 학교가 1, 2, 3단원 나가서 1, 2단원을 열심히 했더니 시험 범위에서 2단원 빠지고 1, 3, 5단원 이렇게 낼 때도 있다고. 아 근데 1, 2단원 낸대요. 낸다고 얘기한 거를 선생님한테 꼭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점수인데 수학 선생님이 만약에 프린트 되면 반드시 줘야 돼. 왜? 문제 출제될 때 기준이 되니까. 과학은 뭐 선행해봐서 알겠지만 이 문제를 구해갖고 풀지 않으면 이게 붕 떠버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없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걸 다 해서 이게 과중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수험 기준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요걸 맞는 과학 문제지를 따로 뽑아. 왜 그러면 옛날 데이터 중에서 스캔 떠갖고 이렇게 부분 잘라갖고 편집해서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한 걸 전해줘야 돼. 이 과학 선생님한테 매일 보여줘야 돼.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국어는 80에서 60이면 현재는 이제 내 생각에 그래. 네 정도 퀄리티 있는 애에서 수준 있는 애에서 국어가 80이면 이게 문제 푸는 방법도 약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자체를 안 하니까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속도가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애매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80점대, 이건 중학교 때 80이면 60 나와, 진짜로. 근데 그럼 사회는 90이면 70 나오고, 이거 객관식 분내니까 80 나오고. 자, 그런데 요거에 외울 게 많고, 사회도 외울 게 많은데, 한국사는 외울 게 되게 많을 거거든? 네.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까지, 이 진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수준까지 어느 정도 안 풀면,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될지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뜨거든?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문제풀이 어느 정도 문제풀이까지 평가 문제집 다 사야 되고 요 평가 문제집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를 풀고 거꾸로 공부를 해도 상관없거든. 이해되시죠? 왜 중학교 때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그 근처 거를 따로 더 공부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나가도 상관없어. 네 정도 수준에서.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문제집까지 사셔야 돼요. 네. 자, 다음에 사회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 수능 안 나는 건 알지? 수능 안 내는데 여기 짜집게 다 들어가서 사회과 선생님들이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고3, 고2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사회과학을. 그런데
이 선생님이 A를 설명하면 이 A 설명하는 걸 왜 설명하냐면 고3, 고2 설명할 때 애들이 걸려 자꾸 여기에. 그래서 이게 집중형으로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안 하고 야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 푸는데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면 지리에서 이 부분 계속 틀리더라. 그러면 이 부분만 몰빵으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바로 몰아주면 이걸 바로 뽑아가지고 이걸 재구성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에 유사한 걸 찾아줘서 풀어야 상위권 분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걸 알아야 풀어주지. 안 그러면 이게 사회가 8과목, 14과목인가 몇 과목인데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트 반드시 줘야 돼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사회하고 과학은 두 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막 그러니까 따로 노트를 한꺼번에 해서 앞에부터는 사회 쓰고 뒤에부터는 과학 쓰고 그래서 예? 야 가벼운 거 들고 다니면서 수업 받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수업 받으면 선생님만 접촉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고. 자 국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것들을 보면 시험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뭐를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랑 일단은 단원 나가는 거 있으면 그죠? 첫 주에는 줄거리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명확한 줄거리하고 뭐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수업 시간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줄거리하고 주제는 외우셔요. 주제가 줄거리거든. 그 주제 뭐예요 이거?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단원 정리 있잖아요. 대단원 정리는 반드시 수업 시간에 그걸 써놓고 얼마 안 되죠. 대단원 정리 하면 이만큼. 요거는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수업 시간에 세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쭉 읽고 모르는 것만 그냥 쭉 체크해. 그냥 설명 더 듣고 싶은 모르는 것만. 이해되세요?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그냥 문제 풀어요. 문제 풀고 해설 읽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이 틀린 거 고른 이유 써요. 그 다음에 요 해설 보면 해설을 내가 다시 고른다면 어떻게 고르겠다. 이거 공부해서 고름 이렇게 쓰든지 해서 이렇게 두 개는 꼭 써줘요. 그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이 작품별로 이렇게 뽑아주든지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작품별로 여기에는 여기 요점 정리했지만 또 새롭게 보는 거니까 요점 정리하고 기본 문제 한 20문제? 이 정도 되는 것만 줄게요. 그래서 이걸 끝나면 이거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는데 문제를 지정해줘요. 몇 문제 달라고. 예를 들어서 향수를 해봤는데 쌤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거 찜찜하니까 30문제 주세요. 50문제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2차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수업은 뭐죠? 모르는 거, 이게 체크한 거 스크랩해주는 수업. 1차 수업. 2차 수업은 뭐라고요? 요 작품별로 나눠서 틀린 거 하는 수업. 2차 수업. 그죠? 3차 수업은 그거에 관한 심화 이름만 모아갖고 해요. 이거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 이건 체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내가 수업 나가는 거고, 본인이 궁금한 건 물어보면 대책을 해서 프린트를 주든지 뭐든지 해요. 이해됐죠? 그럼 국어 어떻게 흐름 나가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나가느냐. 이 단원이 나가는데, 이 단원에서 선생님 요 테마를 발생하기 전에 수업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질문밖에 못 받아요. 근데 질문을 받고 수업한 걸 보면 프린트를 찾아줄 거예요. 타켓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이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다. 그럼 그 부분만 따로 뽑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질문 나오는 걸 설명하면서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문제를 주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엔 질문밖에 못 받아요. 자, 한국사는 무조건 문제를 줄 거예요. 문제를 준 다음에 그걸 틀린 것만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해설 달린 거 들 거예요. 근데 해설 보고 이해됐으면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게 기왕에 하는 바에 이렇게 연표를 줄 테니까 연표 흐름을 선택해서 본인이 틀린 거는 이 연표 흐름에다가 계속 정리를 하세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문제 풀고 연표 정리를 핵심으로 클로 갈 거예요.
궁금한 거는 물론 요거 밑줄 치고 그러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평가 문제집 다 풀고 틀린 걸 봐야 그 틀린 수준에 맞게 문제를 주거든요. 어려운 거 막 갑자기 수능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거 주든지 아니면 쉬운 거 주든지 그러면 쉬운 국산 다 맞추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문제집부터 사시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내신 질문에서 첫 번째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 단원을 시작하면 이 대단원에 있는 걸 다 한다고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1단원은 확실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2단원은 확실히 안 나간 것 같아. 그럼 동그라미 안 치고 세모 치든지 애매하면 이렇게 쳐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제목에 맞게 단원별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저 빠지기도 하고 1단원 나가고 3단원 나가기도 하니까 이 시작한 단원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어차피 기말에서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깊지 않게 넓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하면 이 부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중시하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갖고 조금 더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은 점점 좁혀서 하는 것이니까 됐죠? 근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안 하는데 쌤,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아니 읽고 모르는 단어나 낯설은 문장 모르는 단어 낯설은 문장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 주의할 부분 이런 거 체크해 오면 돼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법 주의할 부분 공부하는 법 낯설은 문장의 해석 모르는 단어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형광펜만 쳐도 설명해줘요. 근데 좋은 법은 이게 단어만 모르면 형광펜만 치면 되는데 어떤 거는 이걸 왜 모르는지 이유를 써주면 말 안 해도 돼요. 수업하면서 그럼 혹시 속도가 3배 빨라요. 시간 낭비 안 하려면 생각날 때 이걸 왜 모르는지 이걸 왜 쳤지?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어요. 됐죠? 자, 난이도는 보통 학생이라면 그냥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밸런스 했을 때 이 부분을 10번을 하면 커버가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오답되는 유형을 보고 이걸 보완책은 줄 건데 승부는 여기다 걸 거예요. 중간고사는 뭐 아니면 도로 건다고. 예? 동의하세요? 근데 기말고사에 요 부분 빵꾸 나면 이 부분 할 거예요. 요 부분 포기하고. 과목에 따라서. 근데 중간고사는 여기 승부 걸 거예요. 자, 책을 안 나가고 수업하는 거는 노트를 다 써주면 그 책이 다른 교과서, 예를 들어서 18종의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고2, 고3 과정에 어떤 것과 연관되는지 저는 판별할 수 있거든요. 고1, 2, 3을 다 하고 전과목 질문 답변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데 요걸 써오느냐 안 써오느냐에 따라서 써오기만 하면 책임지고 다 찾아줄게요. 됐죠? 자, 학교쌤 교재는 이거를 제 생각엔 그래 이제 어떤 교재인지 저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복사해 오세요. 그럼 복사해 와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찾아주니까 이해되죠? 쌤 프린트도 저한테 보여줘서 내가 복사할 필요성 있는 거 복사해 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자꾸 보면서 살지 한번 보고 찾아주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이거? 이것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 자, 내신 학습의 진도가 안 나가고 기간을 못 맞춘다는데 여유 기간이 있어요. 지금 몇 번 했죠? 10번을 잡았는데 이거를 7번 해도 10번 같은 7번이 있어요. 왜? 수업 시간에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한 번 나가고 수업 시간에 연습장에다 뭐에다가 한 번 더 이걸 재정리해서 쓰면 한 번 더 또 하는 거거든요. 2번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를 선생님이 수업으로 나가는데 나는 이걸 OX 문제로 만들면서 나갔어. 이렇게 쓰면서 내가. 그럼 답도 밑에다 써놓고. 그러면 수업 듣는 걸 재구성했죠? 그럼 2번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는 예습하고 복습했죠? 이렇게 흐름을 잡아갖고 10번을 나가는 사람은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거의 전교 5등 안에 10등 전교 1, 2등 안 하면 이 10번을 하지를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익숙해지면 이게 20번으로 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 수학을 할 게 없어요. 영어도 웬만하면 그냥 해요. 근데 한국사도 알아요. 과학도 선행했어요. 그럼 이 20번 할 수 있죠.
문제풀이 하면서. 자, 또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범위 중간고사 전 범위에 있는 국사를 풀었어. 그럼 한 번 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또 전 범위를 풀었어. 그럼 두 번째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틀린 거를 반복해서 부분 보는 거. 통째로 다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을 찍어서 하면 이것도 횟수로 1회, 2회, 3회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잠을 줄이는데 처음에부터 잠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중학교는 초중고 차이에서, 자, 초중고 차이에서 초등학교는 개념만 하면 되죠? 중학교는 개념 적용만 하면 되죠? 이게 뭐라고요? 센으로 차면 B단계, C단계죠, 적용.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서 이 적용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심화. 심화가 바로, 이게 심화가 응용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 적용 문제하고 응용 문제가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 2점짜리면 이거는 3, 4점짜리예요. 그런데 응용을 해봐야 이 고등학교에 이게 나오는 수학의 개념을 4개, 5개를 연결해 놓은 것 뿐이죠. 기본은 똑같은데, 예? 예, 응용까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럼 과목별로 해서, 뭐 있죠? 국영수, 과, 한국사, 뭐 있죠? 한문? 이렇게 단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죠? 영어는 변별력이 어법에서 나오고, 이게 본문을 수업 시간에 외우면 대박이라고요. 수업 시간에 뭐라고요? 집중해서 그 수업하는 문장들을 외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어법만 딱 하고 문제 풀고 다 알초라하게 끝나요. 이걸 따로 외우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데. 수업 시간에 최대한 뭐 하자? 본문 외우자. 자, 수학은 현재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 틀린 오답 문제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 해야 되니까. 자, 사회하고 과학은 뭐라고요? 이렇게 응용 문제가 갈라요. 그죠? 한국사는 배경식이 갈라요. 한국사 덕후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했는데 만점 나오는 애들. 네, 읽어보고. 그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도 몰라요. 한문은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요. 남들 신경 안 쓰더라도. 자, 그러면 국어는 그러면 적용은 무슨 뜻이냐? 적용은 이거를 내신을 암기하면 돼. 내신을 암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응용은 무슨 뜻이냐? 이게 수능을 풀 수 있는 능력,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검증되지 않아서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푸는지. 어? 근데 생각은 깊은데 그거를 국어 시험에, 그러니까 논술을 하고 국어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어 시험용으로 교정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국어를 진도를 나가든 뭐 하든 최소한의 진도 나가는 것은 틀린 문제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풀어보고. 그런데 이 내신 플러스 수능 유형으로 이 내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고 하는 것까지 다 해주지 않으면 상위권을 못 맞는다고.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야 돼. 왜? 이 내신 외우는 건 너도 할 수 있거든, 네 능력에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결함이 돼서 외웠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발생하면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법을 하나 틀리면 수사법 엄청 많지. 시간이 이게 들을지 몰라서 그 부분을 틀리면 이 수능과 관련된 수사법에 관련된 프린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내신하는데 쌤 이렇게 넓게 해야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단지 나는 권하는 건 이렇게 주면 어쨌든 두세 문제에 따라 한 등급씩 한 문제에 따라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던 어쨌든 이걸 해야 되잖아, 그지? 부르니까 빠르게 읽고, 수업하고 싶은 것만 체크하고, 수업 들은 다음에 다시 읽고. 자, 이렇게 프린트를 주면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읽으라고, 그냥. 그리고 수업 듣고 싶은 것만 체크해.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어. 그런 다음에 천천히, 네가 읽은 속도로 천천히 한번 읽어봐. 그러면 네가 원래 애초에 읽는 것보다는 요거 읽을 때 3배 이상 빠르고, 네가 한 번 읽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읽고 수업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3회순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다 설명했고요. 자, 질문하세요. 내신 준비해서. 자, 주의한 게 그러면 자, 총 정리하면 초반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본인이 이 부분, 이 문장을 기반으로 그 근처를 설명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교재처럼 이렇게 찍어와야죠. 단어든 문장이든. 그 다음에 중반에는 뭐예요? 문제를 풀어와야죠. 문제를 풀고 본인이 오답을 자꾸 보여줘야죠. 그럼 오답을 보여주는 순간 유사한 문제를 자꾸 찾아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가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습서 걸 오답을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해설 보고 이거를 틀렸는데요. 해설 보고 알았다. 그럼 그것도 알려줘야 돼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는 이 프린트를 주면 이 프린트, 내가 주는 프린트의 양을 본인이 컨트롤 해줘야 돼요. 왜? 주거라 많이 줄 수는 없잖아.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 줘야 되잖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 바로 밑에가 되는 거는 학교 선생님 수업 흔적을 보여줘야 돼요. 자, 되세요? 내신 준비? 질문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